자, 여기까지 컬 노이즈까지 한 거를 레벨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버드 PRJ 레디의 파티클을 위치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현재 나이가라 시스템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액트 배치하고 이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시퀀스에 놓고요. PT 버드 이름 잘못됐네요. 버드 PRJ 레디의 위치를 시작 위치요. 시작 위치를 복사. 그 다음에 여기 나야가라 버드 PRJ 레디에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폰뎀을 체크를 해제해서 꺼주고요. 이 녀석을 오른쪽 버튼 스포너멀로 변환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폰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자, 얘랑 마찬가지로 나야가라 컴포넌트 그쵸? 얘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녀석이잖아요. 자, 여기서 나야가라 컴포넌트 해서 액티베이트 해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 스폰뎀을 그 타이밍에서 실행시켜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리고 그 전에는 스폰뎀이 꺼져 있겠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 내용이 비활성화 되다가 그 타임라인 바가 해당되는 대가 됐을 때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자, 이거 풀고 볼게요. 바닥 찍고 자, 여기서 타이밍이 역시나 더 빠르면 좋겠네요.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먼저 마법진과 마법진 이후에 나오는 파티클의 타이밍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나야가라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어, 끝까지 가는 타이밍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이후에 GPU 스프라이트가 나오는 형태가 개수를 늘리고 이니셜 파티클의 민맥스에서 민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자잘해 보이게. 그리고 위치가 좀 더 잘 맞기 위해서 보관을 스피어 로케이션의 옵셋 값의 X축으로 양수축으로 10만큼 당기면 딱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운데서 터지는 이 이펙트 내용도 이니셜 파티클에서 위치를 여기 0점이 여기거든요. 살짝 9의 중간에 오게 앞으로 좀 당겨 주겠습니다. 여기 포지션 모드에서 포지션 업셋을 체크하고 이게 50이고요. 얘도 블랙도
같이 한번 줘볼게요. 좀 너무 앞이네요. 살짝 뒤로 20만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는 적당한 위치 같은데. 그죠? 네, 딱 위치가 적당히 맞죠? 그리고 사라질 때 얘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기운이 나면 좋겠네요. 이제 좀 보이죠? 끝에 0점. 마지막에 나올 때 한번 번쩍이고 뒤틀리게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의 수치를 많이 높여주겠습니다. 기본값을. 그리고 여기서 낮은 값에서 보는 거죠. 이후에 이 앞으로 퍼지는 GPU 스파이트 아까 요거 있었죠. 요거 이제 터지는 거 이건 구 형태가 위치 차지하는 거 요거를 이제 같이 쓸 거예요. 이걸 같이 쓸 건데 밑에서 해볼게요. 애초에 이렇게 히트돼서 뒤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얘는 앞에서 좀 빠져나오는 정도잖아요. 여기 내용을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드래그가 20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0에서 시작하게 하고요. 순차적으로 나오게. 그리고 이후에 리니어 포스를 그냥 어느 정도 좀 가게 300에서 3000으로 300에서 1000, 3000 말고요. 이렇게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포인트 포스도 여기 포스 펄어프 디스턴스를 이거를 끄면 이제 멀리 나갈 테고, 네, 저렇게 멀리 나갈 텐데 이거를 10 정도, 50 정도로 해보죠. 50 이렇게 좀 더 나와야 되니까 얘를 좀 더 줘볼게요. 300에 2000까지 주면은 어울리겠네요. 여기서 좀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온 느낌이죠. 그리고 좀 앞으로 당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 2m가 루프 딜 0.1초 정도 줄게요.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나오게. 나오고 나오게. 컬 노이즈 포스의 내용이 지금 그래프가 좀 올라가게 이렇게 줍니다. 처음부터 움직이게. 자, 이 포인트 포스는
여기서 이제 50만큼 줬잖아요. 이게 원래 100이면 요 정도. 1이면 거의 이렇게 얇게 움직이고, 퍼지는 정도예요, 이거는. 퍼지는 정도. 50 정도 줬었죠? 네. 70? 네, 7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이즈 포스가 1초의 수치를 올려줄게요. 1초 2000. 멀리까지 좀 퍼지게. 컬러도 좀 뒤쪽으로 빼고요. 변하는 컬러도 0.8. 얘는 맨 앞에다 놓고요. 0.7. 0.6 정도 줘야겠네요. 순차적으로 편하게. 자, 그리고 GPU 2번 고쳤고요. GPU 1번. GPU 1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히트에 맞는 구성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 X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줘야 되니까 여기에도 리니어 포스를 주겠습니다. 얘는 컬 노이즈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펴지죠. 자, 터져 나가는 것도 앞쪽으로 어, 날아가게 해주면 좋겠죠. 자, 포인트 포스는 반대로 끄고 이렇게 스피어 로케이션이 앞쪽으로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이 위치를 자, 로케이션을 여기서 줄 건데 스피어 말고요. 여기서 스피어 말고 직선에 알맞는 실린더의 로케이션을 주겠습니다. 실린더 로케이션. 자, 여기서 이 실린더 로케이션 요것만 보면요.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로테이션 모드에서 엑시스 앵글을 X축을 쳐다보게 이렇게 쳐다보게 주는 거죠. 100. 자, 그리고 더 앞으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게 500에 5000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자, 컬러를 조금 낮춰줘야겠네요. 네. 자, 버스트 리스트 그냥 카운트 개수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플랜 풀면 자, 이렇게 뻗었을 때 앞쪽으로 나가는데 너무 뒤쪽에서 나오니까 자, 실린더 로케이션의 위치도 조금 당겨줍니다. 옵셋 모드에서 디폴트로 놓고요. 옵셋을 X축으로 당겨주면 X축 앞으로 설정이 됩니다. 50 정도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사이즈 바이 라이프를 XY, 그러니까
Y쪽을 길게 늘려서 억지로 줬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유니폼 스케일로 그냥 줄어들게 하는 거죠. 유니폼 커브로. 자, 유지되다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게 하고, 여기다가 스케일, 스피드. 여기 보면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 바이 스피드가 있어요. 네, 스피드에 따라서 길쭉하게 늘려주는 게 있죠. 자, 캐스케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사이즈 바이 라이프가 있듯이, 아니 사이즈 바이 스피드가 있듯이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에 20까지 늘렸어요. 그 20까지 늘리는 형태는 나이아가라에서 벨로시티 스레스홀드 기준값이 있는데, 참조할 기준값, 얘가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벨로시티가. 그 벨로시티에 보다 많이 움직이면 혹은 적게 움직이면 이 맥스 스케일이나 민 스케일 팩터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것만 보고, 자, 20까지 늘려볼게요. 늘어나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 홀드를 줄여봅니다. 500 정도 줄어들까요? 더 늘어나죠. 수치를 줄이면 줄일수록 적용되는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빨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맥스 이거를 좀 이렇게 줄이면 더 얄쌍하게 되죠. 이렇게 그냥 1로 하면 잘 보이겠죠. 0.7로 할까요? 네. 살짝 줄어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보조하는 느낌으로. 더 얇고, 지금도 두께가 너무 두껍고, 더 얇고, 네, 얇고 굉장히 발광하는 형태로 줘야겠네요. 더 얇고, 만큼. 스레스홀드는 200만큼 줄게요. 크면 클수록 더 줄어드니까 200. 자, 얘는 누브질레를 뺄게요. 등장 자체가, 줘야겠네요. 느린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느리진 않네요. 네. 자, 범위를 느리거나 줄이려면은 실린더의 라디우스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중심되거나 아니면 더 늘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원형에 맞추거나. 자, 여기서 맞출 때 여기 보면 실린더 헤이트 미드 포인트가 있어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옵셋 모드를 이렇게 옵셋 값으로 X축 50을 밀었잖아요. 이거를 논으로 하고 이 중심 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0.5잖아요. 0으로 하면 0.2에 잡혀서 앞쪽으로 나가게 되죠. 저렇게 0.5면 가운데쯤, 1이면 완전 가운데네요. 이게 기본값이 0.5예요. 0으로 하면 앞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색상을 키워주겠습니다. 잘 보이게. 그리고 첫 시작도 0에서 시작하게 부드럽게 나갈 수 있게. 파란색에 더 잘 보이게 0, 한 10, 50으로 주겠습니다. 하늘색이 잘 보이게 처음에. 이렇게. 자, 요 B급은 이제 스피드감을 앞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건데,
0.5에서 시간을 더 짧게 주겠습니다. 0.7에서 0. 자, 여기서 사이즈도 조금 줄이고요. 4, 4. 오케이. 자, 기존에 이 나오는 형태도 한 번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살짝 유지 시간이 있으니까 유지 시간을 주려면 여기서 스폰 레이트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엉뚱한 걸 줬네요. 요 녀석인데. 라인이 생성돼서 돼서 앞으로 나가는 형태니까 이 정도. 자, 범위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요 범위가 아니라 레디우스. 이거는 이제 길이가 되겠죠? 네, 너무 기니까. 자, 듀레이션의 시간이 0.4초네요. 0.4초. 아까 이게 이제 늦게 나오니까 딜레이를 뺐다가 넣어볼게요. 네, 딜레이가 있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 한번 하고요. 실제 카메라 뷰에서만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최종 뷰라고 생각하는 카메라 뷰에서 보는 거죠. 시간이 더 짧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여운을 좀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좀 움직여 볼게요. 여운 남는 게 얘가 망가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 1에서 2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얘가 여운이 남고, 더 길게 놔볼게요. 2에서 3.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후에 사라지는 이 GPU 매직도 시간을 좀 여운을 길게 해줄게요. 오케이. 얘는 먼저 사라지게 하는 게 낫겠네요. 먼저 사라지게 하고, 그 흔적의 트레일이 좀 남는 형태.
자, 이전에 파티클에서 진행했던 이 폰에 빛이 나는 파티클은 웨이브 레디를 썼었죠. 웨이브 레디. 요건 여러분들 한번 과제로 한번 추가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여기 앞에요. 여기 앞에 내지를 때 원래 웨이브 레디를 써가지고 넣었죠. 웨이브 레디를 여기다가 손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과제로. 자, 제대로 한번 나오는지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레디에서 이제 추가될 것이 파일과 비교해 보면 그 캐스케이드 파일과 비교해 보면 마지막에 앉는 게 하나 있죠. 더스트. 이 더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복제해서 붙여넣기. 더스트. 이미터 세팅에서 얘가 지금 GPU로 가고요. 얘도 GPU로 놔줍니다. 얘도 지금 CPU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쓰는데 모듈에 영향이 없다면 GPU가 더 가볍겠죠. 라이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CPU로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자, 픽시드 듀레이션 1. 얘도 0.1초 후에 더스트가 나오게 넣어주고, 얘도 스폰 버스트로 하나만 나올 거고,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기본값, 자, 라이프타임 1초, 그리고 크기를 300 정도로 맞춰주고, 여기 렌더에도 여기에서 쓰고 있는 MI 더스트 퍼프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작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커지게 해야겠죠. 근데 기본값이 원래 1이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정 사이즈니까 0에서 1, 1에서 2까지 이렇게 커지게 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컬러는 여기서 이제 스케일 컬러는 이게 GPU로 쓰기 위한 파티클인데 다이나믹 파라미터 대신 파티클로 쓰고 있기 때문에 R이 디스트고 G가 UV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컬러는 다이나믹 파라미터 대신에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벡터 커브를 합니다. 벡터 프롬 커브. 이렇게 세 가지 나눠주고, 먼저, X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값 1로 가져가겠습니다. 1로 가져가고요. 얘도 그냥 기본값 1로 놔볼게요. 얘도 1. 그러니까 X는 디스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구겨주면 안 되니까 앞을 0을 주면 되겠죠. 자, 0에서 퍼지면서 이렇게 구겨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퍼지면서 구겨지는 형태. 자, Y는 스케일인데 이걸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타일링이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키우면 더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냥 1이면 요 정도고요. 그래서 그냥 1로 놓고요. X, 디스트만 0에서 1로 올라가게 주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서 좀 사라지는 형태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게 낫겠네요. 자, 컬러는 키 추가해서 0.1에서 한 1, 처음엔 0에서 올라오게. 그리고 키도 자동으로 보관해줍니다. 여기 그리고 언제나 각도가 같기 때문에 랜덤 로테이션을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에서 로테이션 모드를 랜덤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라이트는 간단하게 그냥 랜덤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그 더스트가 주변을 보라색으로 감싸는 거죠. 여기서 네. 자, 씬을 좀 줄일게요. 계속 여운이 남는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끝씬을 빨간 거를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여기서 연기가 좀 남죠. 연기 여운을 더 남기고 싶으면 시간을 좀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중간에 사라진다고 되면은 킬이 아니라 얘는 컴플리트 되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여운이니까 계속 남아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남아있어야겠죠. 2초 너무 길다 싶으면 1.5초 정도 주겠습니다. 네, 딱 적당하네요. 주변에 보일 듯 말 듯 주변 색상을 좀 반영하는 거죠. 보라색을.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히트 녀석도 여기 버드 PRJ 히트 나야가라 시스템도 넣어줍니다. 자, 더스트 복사, 레디에 있던 거를 복사해서 히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8개의 이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카메라 뷰에서 플레이. 네, 이렇게 막고 난 다음에 이제 여운이 남는 거죠. 카메라 풀고 한번 볼게요. 옆에서. 이렇게 맞아서 여운이 남게. 스르륵. 뭐 얘도 이제 보일 듯 말 듯하게 스르륵 여운이 남는 거죠. 네, 히트의 여운을 더 많이 남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히트에다가 여운을 더 많이 남기겠습니다. 자, 이게 랜덤 더스트의, 그러니까 각도가 랜덤이고 더스트가 퍼져가는 방향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네, 볼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자, 맞는 방향으로 뒤쪽으로 좀 밀려나게, 그러니까 여운을, 더스트도 넣어주면 좋겠죠. 히트 방향에, 보통 지금 히트 방향이 X축 방향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X축, X축으로 퍼져나가는 걸 반영을 해서, 자, 밑에서 GPU 0102번에 쓰는 리니어 포스를 여기다가 올려주면
이슈 고침해서 솔브 포스 앤드 벨로시티가 추가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000만큼 너무 세기 때문에 100에서 기본값 100에서 200 정도로 나가게 해주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드래그가 있으면 좋겠죠? 드래그도 알트 드래그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드래그를. 그러면 원래대로 세게 줘도 되겠네요. 얘는 아예 단일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값으로. 포스 X의 단일값을 맞춰보죠. 이렇게. 자, 카메라 뷰에서도 한번 보고요. 카메라 뷰를 좀 살짝 이렇게 그래서 보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네, 뒤쪽으로 좀 흘러가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넣어주면 되겠죠? 만지면 만질수록 자연스러워지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카메라 뷰 만질 때는 항상 끄고도 한번 보고요. 움직임이 좀 뒷북을 치고 있네요. 그쵸? 얘도 한번 그냥 움직임이 너무 길어지니까 살짝 나와서 그냥 움직이는 형태로 네, 맞고 스스슥 뒤로 좀 날아가는 형태로 이게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 시스템,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로 했던 것들을 버드 PRJ를 나야가라 시스템으로 하나씩 넣어봤고요. 아까 말한 과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파티클이 됐던 나야가라로 됐던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시작할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자, 전체 화면으로 좀 크게 보려면은 시퀀서를 따로 뜯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플레이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F10을 한 다음에 다른 창 밖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월드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구도를 원하시는 걸 잡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퀀서로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카메라 무빙을 주거나 컷신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도를 잡을 때는 커터브가 기본 구도로 좋고요. 그리고 스킬이 보통은 이렇게 한 번만 플레이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죠. 두세 번 반복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데 두세 번 반복할 때 처음에는 안정적인 구도,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의 구도, 그리고 피격자 입장에서 구도가 이렇게 총 3개의 구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극대화시킨다고 이렇게 너무 그 시선을 맞추거나 눈높이에 맞추거나 피격자의 1인칭 구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형태는요. 그리고 공격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자 만약에 FPS고 백뷰에 이런 뷰의 게임이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내가 지원한다고 하면 이 뷰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MRPG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대부분이 80%가 그거니까. 이렇게 하면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커터뷰에 뭐 위에서 쳐다보는 방향, 그리고 그래도 좀 위에서 공격자 시선, 피격자 시선, 요 정도가 좋겠죠. 대각선이 좋아요, 대각선이.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론 딱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횡스크롤 사이드 뷰로 보여주는 것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카메라, 시내 카메라 액터를 키지 않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무비로 렌더할 때는 이 카메라 기준, 그러니까 지금 이 카메라가 켜져 있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카메라 구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예제를 위해서 카메라 구도를 풀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구도를 풀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카메라에다가 카메라 무빙이나 로테이션 키를 주거나 막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준다거나 카메라 연출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팁이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게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언리얼 버전 5, 그러니까 5로 넘어가면서 이 캐스케이드가 레거시 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의 시간도 남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취업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구직 활동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7년에서 10년까지는 언리얼 4의 쓰임새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은 언리얼 3를 쓰는 데가 이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언리얼 4가 쓴 지 한 10년 됐으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쓰임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리얼의 4.27이라든지 언리얼 4 이후의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언리얼 5 정식 버전이 나오고 몇 년 후까지도 언리얼 4가 쓰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캐스케이드의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오래 모바일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콘솔 프로젝트에서 쓸 수도 있어요. 나야가라를 지금부터 이제 쓰고 있지만 우리는 캐스케이드도 있고 나야가라의 포트폴리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첨부할 수 있으면 풀이 넓어지겠죠. 우리가 구직할 수 있는 풀이 좀 넓어지겠죠. 두 가지 다 첨부해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스샷이나 영상으로 나는 캐스케이드도 해보고 이거를 나야가라로 해봤다. 이 정도가 좀 메리트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했던 부분 있죠?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서 실제로 이펙트 스킬의 기승전결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과정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레이아웃을 잘해서 썼다라는 이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원화가나 다른 팀과 협업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잡히면 이 정도까지 내가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기승전결의 흐름을 내가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주시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메시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설정하는 것까지 캐스케이드, 나야가라, 그리고 이게 결과물까지
그러면 제가 면접관이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펙트 내용을 빼고요. 이펙트 내용은 당연히 퀄리티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시퀀서로 무브랜더 할 때도 반드시 좋은 퀄리티로 뽑아야 되고요. 이 과정이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서 발사하고 맞아서 끝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잘 보여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펙트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4번, 5번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적은 3번 이하예요. 2번도 괜찮아요. 같은 스킬을 다른 구도에서 2번 정도로 6개, 무조건 핵심 스킬 6개, 그러니까 캐릭터 몬스터, 보스 몬스터급 스킬 6개 이상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셔야 좋습니다. 거기다가 캐스케이드, 나이아가라, 레이어까지 주면 금상첨화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리소스 제작하는 것부터 캐스케이드, 나이아가라, 그리고 시퀀스로 포트폴리오를 뽑는 방법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강의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용을 꼭 넣어서, 여러분의 개성을 꼭 넣어서 절대 똑같이 만들지 마세요. 강의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다 다르게 자기만의 개성을 꼭 찾아서 그 스킬을 그러니까 배운 거를 적용해서 여러분의 스킬로 소화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기본적으로 기승전결 훌륭하게 만들어진 기본 스킬을 가지고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멋진 스킬, 나만의 스킬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